혹시 최근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또 목이 자주 마르시고 갈증이 나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아래 홍길동 씨의 사례를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매일 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직장인 홍길동 씨. 32살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는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절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가지 않던 밤중에 이제는 두세 번씩 일어나야 했죠. 피로 때문인지 잠은 더 길게 자고 싶은데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었게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40분 거리를 그냥 가던 길인데 중간에 화장실을 찾아 역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보니 동료들의 농담 섞인 걱정을 듣기 시작했죠. 더 이상한 건 갈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늘어나는 생수병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500ml 생수 한 병도 겨우 비우던 사람이 이제는 2리터가 넘는 물을 마시고도 목이 마르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물을 마시는데도 입안이 마르고 그래서 또 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점심시간에 식사량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적게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2공기를 뚝딱 비우고도 배가 고팠습니다. 오후에는 자꾸 출출해져서 군것질도 늘어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체중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뻐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연스러운 다이어트가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체중이 너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8kg가 빠졌고 벨트 구멍을 2칸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업무 중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오전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회의 중에 자꾸 졸음이 쏟아졌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카페인 음료로 버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니터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눈이 피로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맞춘 안경을 써도 시야가 또렷하지 않았고 때로는 사물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 농구 동호회 활동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잘 다루던 공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고 손발이 저리고 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극힘이나 타박상이 쉽게 낫지 않았죠. 예전 같으면 금방 아물었을 상처들이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쌓여가면서 홍길동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40대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내 나이에 라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복 혈당이 160mg/dl, 당화 혈색소가 8.2%로 나왔고 의사는 명확하게 당뇨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홍길동 씨는 지난 3개월간의 변화들이 모두 당뇨병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을 대표하는 질환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며 전체 당뇨병 환자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그 양이 부족하거나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전체 당뇨병의 90에서 95%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성인에게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비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홍길동 씨가 경험했던 것처럼 초기 증상은 매우 교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삼다 증상입니다. 다음, 다식, 다뇨를 말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입니다. 이는 혈당이 높아져서 우리 몸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미세혈관이 많은 눈, 신장, 신경 조직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시력이 나빠지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2대 3배 높아지며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한 발의 궤양이나 궤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당뇨병을 소갈증이라 불렀습니다. 소갈이란 말라서 없어진다는 뜻으로 몸 안의 진액이 말라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병을 위로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아래로는 소변을 자주 보며 배는 고프고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병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황제내경, 본초강목 등 고대 의서들에서도 소갈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갈증을 상소갈, 중소갈, 하소갈로 구분한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현대의학의 당뇨병 분류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상소갈은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현대의학의 제1형 당뇨병과 비슷한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발병하며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폐의 진액이 마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소갈은 배가 고프고 음식을 많이 먹는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제2형 당뇨병과 유사한데 주로 중년 이후에 발병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의 화가 너무 왕성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소갈은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신장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과 비슷한데 한의학에서는 신의 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하소갈이 오래되면 전신쇠약이 오고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당뇨병 말기 증상과 일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갈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체질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유전적 요인과 비슷합니다. 둘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 몸의 을 손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병이 삼소삼다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삼소는 상소, 중소, 하소를 말하며 삼다는 다음, 다식, 다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병이 점점 깊어진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당뇨병 진행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치료법도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우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처방을 달리했으며 특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강조했습니다. 약제 선택에 있어서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사용했는데 현대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약재들의 혈당 강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신적 안정 등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생활습관 교정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최근 스트레스와 당뇨병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조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식사 제한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미, 잡곡, 통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채소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와 같은 녹색 채소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습니다. 하루 3끼 모두 채소를 절반 이상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치거나 구워 먹어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과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과일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베리류나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보다는 간식으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지방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는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과자류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 조절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식사 시간과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한 끼를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시간은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간식 섭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자나 빵과 같은 단순당 위주의 간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견과류나 채소 스틱, 삶은 달걀과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음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물이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무가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계획을 세울 때는 식품 교환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는 비슷한 영양가를 가진 식품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는 삶은 감자 2개나 식빵 2장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식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 없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30분을 목표로 시작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하루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기 외에도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운동 강도는 천천히 높여가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아령이나 탄력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요가, 명상, 심호흡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특히 취침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관찰하고 씻은 후에는 꼼꼼히 물기를 닦아주세요. 양말은 너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 신발도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 신장, 심장 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도구들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는 필수품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당을 체크하고 기록하세요.
이러한 기록은 의사와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수첩을 활용해 식사량, 운동량, 혈당 수치를 함께 기록하면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는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뇨병 환자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는 꾸준한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홍길동 씨처럼 젊은 나이에 당뇨병을 진단받더라도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종 모양 알람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덕분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눈도방긋.